안녕하세요. 어쨌건 앞선 영상 두 개는 영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 이렇게 파일이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첫 영상인데, 어쨌건 잘 찾아오셨고, 이번 시간에는 유형별, 모의고사 문제 유형별, 간단한 풀이 방법 같은 것들, 뭐 소소한 팁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 이미 뭐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다 들었을 테기 때문에,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학원에 안 다니거나 한 번 더 듣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어, 대상은 2019년, 올해죠. 올해 3월 고1 모의고사. 학원에 이제 고1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 문제를 꼽았고, 그 문제를 보면서, 네, 한 문제씩 어떻게 풀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일단 듣기부터 먼저 볼 텐데, 사실 듣기는 어떤, 뭐, 문제별로, 유형별로 팁이 있다기보다는요, 좀 꾸준함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무조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어, 뭐 국어 이런 언어 영역은 이 언어 관련된 영역은 좀 더 꾸준함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또 듣기, 영어 듣기는 좀 더 어떤 꾸준함을 요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듣기 같은 경우는 뭐 매일까지는 사실 좀 힘들 거예요. 뭐 과목을 영어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과목을 하다 보면 좀 힘들 수 있는데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안 되면 3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정도는 2회에서 3회 정도는 꾸준하게. 근데 이게 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월수금 하기로 했는데 월수 못했다고 금요일을 3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띄엄띄엄. 이 월수금 할 거를 하루 만에 3개를 해버리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고 또 한 개 하는 것보단 3개가 낫겠지만 그 남은 그 하는 날 빼고 이 지난 6일 동안의 그 텀이 너무 길어져 버려가지고 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뭐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쌓이고 쌓이면 어 꾸준히 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주일에 한 2회에서 3회 정도는 꾸준하게 하시는 걸 추천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3개를 연달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2번, 한 개씩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듣기 편만 따로 만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까 싶고 18번부터 좀 내용을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일단 뭐 다음 글의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일단 목적이기 때문에 이 글 안에서 어떤 화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이 목적이나 뒤에 나오는 어떤 주제, 제목, 요지, 주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비슷한 문제라고 봐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앞서서 이 내용 앞쪽에 있는 부분보다는 어느 쪽에 뒤쪽에 있는 부분을 좀 더 유심히 보시라 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뭐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뭐 이 첫 문장부터 얘기를 해줘요. 뭐 이거 하고 싶고 하는데 끝까지 그거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뒷부분을 좀 더. 뭐요 문제뿐만 아니고 뒤에 나오는 주제나 뭐 요지도 마찬가지지만 앞쪽에서는 이러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던가 하지만이라던가 이런 역접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뒤집는 접속사들을 쓰면서 뒷문장에서 조금 문제 뒤쪽에서 구문 뒤쪽에서 좀 힘을 주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네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제랑 목적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다 뒷부분보다는 앞쪽을 좀 많이 보시고 죄송합니다. 앞부분보다는 뒤쪽을 많이 보시고 또 중간에 but이나 however, although 이런 접속사 등을 좀 유의해서 잘 보시고요. 그죠? 그다음 요런 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I hope that. 네. 특히 요건 이제 18번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대리아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대놓고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면 바로 다음 문장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확실히 조금 정답률을 높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게 이제 뭐 주제나 그죠? 다음에 나온 제목, 그다음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다 비슷비슷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적용된다고 보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important나 네, 그쵸, critical 이런 중요한이라는 형용사를 많이 씁니다. edg 다음에. 그래서 다음 뭐 뒤에 블라블라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는 문장을 종종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 문장 보시면 조금 이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쉽게 말하면 주제 찾기거든요. 크게 봤을 때는 유형을 좀 다양하게, 제목을 다양하게 해놨지만 결국에는 유형 찾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이 19번의 심경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런 글의 분위기나 심경을 하나씩 이렇게 단어를 주는 경우가 있고, 혹은 심경의 변화 같은 경우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앞부분에 예를 들어서 뭐 혼나다가 뒤에는 뭐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다라던가, 아니면 쫓기다가 안도했다라는 식의 어떤 분위기 변화라던가, 아니면 심경의 변화도 마찬가지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혹시나 변화가 나왔을 때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보통은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반대되거나 혹은 확 바뀌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업셋이 나왔다면 어쨌든 뭐 기분이 안 좋거나 당황했거나 이런 내용일 텐데, 뒤에 뭐 불안한 걸로 바뀌진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좋은 게 앞에 나왔다면 뒤에는 좀 안 좋은 걸로, 앞에 부정적인 게 나왔다면 뒤에는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뭐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하나씩만 나와주면 그건 뭐 다행인 거죠. 왜냐면은 글 전체가 그 한 가지의 어떤 지향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풀기가 좀 더 수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심경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특히나 어떤 보통 다른 문제와는 달리 명사나 형용사에 집중을 좀 한다는 거, 그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 나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기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영어 문제 풀다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어떨 때가 가장 그런가요? 본문을 실컷 다 해석을 했는데 보기에 1번이랑 다도 아니에요. 1번이랑 뭐 4번에서 모르는 단어 2개 있어서 헷갈린다, 이런 경우죠. 그렇죠? 사실 심경에 나오는 보기의 단어들은 뭐 대부분이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20개 안쪽, 20개도 아니죠. 한 15개에서 10개 뭐 안팎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 기출 뭐 한 3개년만 풀어도 바로 다 나옵니다. 기출 3개년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뭐 문제 없이 풀 수 있고,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뭐 고득점인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2, 3등급 혹은 뭐 4, 5등급 학생들까지 해당되는 내용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점수를 100점을 맞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틀려야 된다면 좀 어려운 쪽에서, 그렇죠? 본인이 좀 자신 없는 쪽에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 쪽에서 틀리자. 사실상 뭐 3쪽까지는 좀 넓게 봤을 때 이제 4쪽까지는 거의 다 맞춰야 되는 좀 쉬운 문제, 어법을 제외하자면,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9번 같은 이런 경우는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장, 그 다음에 요지, 제목까지 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하고 싶은 말을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표 같은 경우는 좀 쉬워요. 어떤 게 쉽냐면, 풀기가 쉬운데 사실상 저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와 틀려도 되는 문제, 뭐 틀릴 수 있는 문제로 나누곤 합니다. 이 뭐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틀려도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여러분들의 한계를 시험한다던가, 그죠? 아니면 그 경계선에 모호하게 걸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시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틀리면 안 되는 문제는 문제의 답이 문제 안에 나와 있는 문제, 예컨대 도표, 일치 불일치, 그죠? 이런 것들, 안내문 같은 경우들 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그렇다면 이걸 왜 내느냐, 물론 뭐 도표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도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정답을 이 앞쪽에 내놨을 때 학생들이 뒤쪽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겠죠. 그래서 보통 답은 뒤쪽에 있다. 확률적으로 4번이 제일 많습니다. 4번이 제일 많고요. 뭐 이번 회차에 제가 이게 3월달께 답이 몇 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보통 4번이에요. 보통.
근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얘기고요. 이거 보고 뭐 여기서 이 선생님이 뭐 4번이라고 했는데 아니더라 책임져라 이런 말 좀 곤란합니다. 그죠? 3번, 5번인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답을 찾아가실 때는 4번, 5번, 3번이나 4번, 3번, 5번 순으로 확인을 하시고 맞다 싶으면 근데 맞다 싶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 좋지만 좀 어때요? 불안하죠. 그래서 4번을 예를 들어서 봤는데 답이 맞다 내가 봤을 때 이게 틀린 것 같다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다면 앞에 걸 불안감 떨면서 다시 보지 마시고 그냥 그 4번을 다시 한번 본 다음에 맞으면 본인 믿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괜한 뒤에 저기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잡아먹히는 문제가 많은데 여기서 많이 쓸 시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뭐 일치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에는 잘 안 나와요. 뭐 도표만큼 이렇게 4번에 혹은 3, 4, 5 특히 4번의 비율이 높진 않지만 일치불치도 보통은 좀 뒤쪽인 경우가 있다. 네, 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요거는 뭐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한 문장 한 문장. 그죠? 그 주제나 어떤 요지에 비하면 조금 어렵다면은 어떤 점이 어렵냐면 이제 주제나 어떤 요지 같은 경우는 첫 문장부터 거의 대부분이 뭐 반전되는 부분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한쪽을 향해 가고 있죠. 어떤 한 가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자신의 주장이나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인데 일치불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꼼꼼하게 다 읽어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26, 27은 뭐 쉽죠 그죠? 쉽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뭐 좀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답이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 줄이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틀린다면 사실상 조금 곤란하죠. 그죠? 4페이지까지는 거의 틀리면 안 된다고 보시고 어법 제외하고 자 28번이 이제 문법 문제인데요.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할 거예요 문법을.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그죠? 어떤 게 좀 필요하냐? 여러분 수학 좋아하시나요? 수학 같은 경우는 틀리면 어떻게 해요? 매기고 그냥 슬퍼합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수학 문제집을 풀어봤고 학생 때 문제를 수없이 많이 풀어봤지만 기본 틀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여러분한테 그 내용을 뭐 함수면 함수다, 에? 이런 것들을 알려줄 때 그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여러분한테 이건 알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바가 똑같다고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씩 바꿔서 문제집을 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반복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요. 물론 성적이 높은 친구들 더 많이 반복을 할 테고 확률적으로 어떤 보딩이 풀어봤던 유형 중에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어휘보다 어법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어법이 어휘보다 좀 더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난이도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힘든데 다만 어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정돼 있다. 뭐가? 나오는 유형이 뭐 있어요? 뭐 수일치, 에? 보어 자리에 부사 넣냐, 형용사 넣냐,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냐. 뭐 여기 있는 세 개가 지금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 뭐 있어요? 뭐 골라라, 뭐 그죠? 뭐 접속사냐, 뭐 관계 대명사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한정돼 있어요. 내용이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당장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본인 학년에 맞게 뭐 고3이라면 조금 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3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하겠지만 어쨌건 최근 시험부터 거슬러 올라가세요. 이 학생들한테 이런 쉽게 말하면 오답 노트를 하라는 소리인데 이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무슨 마음을 먹냐면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뭐다? 막 옛날 거부터 뒤져가지고 뭐 한 2016년부터 막 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3월, 6월 하다가 힘들어서 지쳐요.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영어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천하기를 특히 뭐 고3 같은 경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너무 거대하고 막 그런 막 방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부터 좀 실천할 수 있게끔 해서 뭐 거꾸로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뭐 당장 고3이면 6월께 될 거고 뭐 사설도 칠 수 있고 그렇죠. 하지만 9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설 말고 평가원 것만 저기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어법 문제만 쫙 모아보는 거죠. 3월, 6월, 9월, 작년 거도 넘어가서 수능 거 자기 학년에 맞는 걸로.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못한다,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 한 4, 5등급 아래다, 그러면은 학년 안 맞춰도 돼요. 이게 고2 문법이라고 막 엄청 대단한 게 나오고 고1 거라고 막 너무 쉽고 이러지 않거든요. 이 고1 거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고2까지도 모를걸요? 네. 어떤 단어의 수준과 문장의 길이와 주어랑 동사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이 좀 멀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뿐이지 고1이 고2 거 푼다고 와씨 대단하다 똑똑한 거 맞지만 고2가 고1 거 푼다고 막 쪽팔린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내가 지금 뭘 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제보다 얼만큼 나아졌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맙시다. 안 그래도 신경 쓸 거 많은 세상인데 그죠? 어쩌고 28번은 정답 뭐다? 오답 노트를 진행하라. 제가 다른 거는 안 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나오면은 다른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도표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 쌀 수출량 이런 얘기 나오고 석유 수출량 얘기 나오면 아예 그냥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문제라고. 근데 이 어휘어법은 특히 어법은요. 단어는 사실 좀 예외적인 좀 빼놓고 얘기하자면 어법은 그 안에서 돌고 돌아요 계속. 작게는 10개에서 15개 정도에 되는 이 어떤 문법 요소를 묻는 문제가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거 한 10회차 풀면은 쌤이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을 거예요. 내가 반복되고 돌고 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다 똑같은 문제예요. 다 똑같은 거. 거짓말하지 마세요. 뭘 똑같습니까? 다 다른데. 당연히 단어랑 주제는 다르겠지. 근데 그 안에서 묻고자 하는 이런 요소 같은 것들은 수일치나 관계 대명사냐 부사냐 그쵸? 이런 것들 묻는 건 사실 거의 비슷하다,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 있죠. 넘어갑니다. 단어 열심히 외우세요. 열심히 외우시면 됩니다. 단어 안 외우고 이거 맞추길 바라는 건 팁 달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탕수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튀김이랑 기름이랑 돼지고기랑 밀가루 사놓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야지.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탕수육 어떻게 만듭니까? 물으면 뭐라고 해줘야 돼요? 그죠? 단어 외우세요. 이거 팁 없습니다. 외우시고 하나 정도 정말 소소한 팁을 주자면 보통은 반대되는 뜻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면 하나를 안다. 나머지 거 모른다. 그죠? 이래버리면 그냥 반대뜻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하지만 이것도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100%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잘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30번이 이제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유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반적인 내용을 좀 두루두루 이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그죠? 이 내용상 이게 정보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눈을 멀었다. 그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사슴이었나요? 어디였지? 네, 맞네요. 우리 왜 고란이나 이런 것들이 차 불빛 비추면 안 뛰어갖고 서서 보다가 치는 경우 있죠. 그게 너무 빛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서 시야가 순간적으로 막힌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를 사슴에 비유하고 라이크 나왔죠. 사슴에 비유하고 확 들어오는 빛들을 이 정보의 홍수를 확 들어오는 빛으로 비유를 한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좀 열받죠, 그죠? 영어도 해석해야 되는데 영어 안에 비유적인 표현까지 해석해라 이런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문제는 되게 참신한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은 되게 괜찮은 것 같고 똑같은 문제를 몇 년째 돌려 쓰시다 보니 이분들도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겠죠. 그래서 만든 건데 이 부분은 어떤 유형별 팁이라기보다는 그쵸? 빈칸이나 비유는 다 그래요. 이게 팁을 어떻게 줍니까? 그죠? 앞에 있는 부분 다 해석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30, 31, 32 빈칸 특히 빈칸도 문장이 있고 그죠? 때로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빈칸이나 이 신유형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잘 해야 된다 라고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별한 팁이 있다기보다는 그죠? 이
보통 근데 이게 뒤쪽에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앞에 내용을 쭉 보면서 아 요러이러한 말을 하고 싶구나 그 주제나 요지처럼 하고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제일 편한데 이게 이렇게 중간에 나와버렸거나 처음에 나와버리면 좀 힘들어요. 근데 뭐 이거는 어쨌든 뒷부분에 이어진 내용을 쭉 잘 보시고 집어넣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좀 묶어서 말씀드릴 건데 35번, 36번, 37번 그죠? 38번, 9번까지 엮어야겠네요. 네. 순서, 흐름 묻는 문제죠, 그죠? 맞나요? 맞아요. 35번은 뒤에 거랑 좀 따로 떼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인데 이거 어떻게 푸냐면은 여러분 세 단계 물론 시간이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그 영어를 칠 때 요 빠른 시간 안에 세 단계를 거쳐야 돼요. 무슨 말이냐? 답이 3번이라 칩시다. 그러면은 근데 3번의 느낌이 좀 오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막 이게 긴가민가 하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 2번과 3번의 연결 내용, 연결고리를 한번 보세요. 자연스러운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3번과 4번을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3번을 빼고 2번, 4번을 보세요. 무슨 말이냐? 3번이 정답이다. 이게 흐름과 관계가 없다 쳤을 때 2, 3번이 어색하겠지? 그 다음에 3번, 4번도 어색하겠지. 그래도 모르겠으면 3번을 빼버리고 2번, 4번은 자연스러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정답률을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박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요 순서나 아니면 넣는 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잘 보셔야 돼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런 거죠. 그렇죠? 이 힌트입니다. 무슨 힌트? 이 접속 부사, 그러니까 연결어구 같은 경우가 힌트가 될 수 있는데 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제 쭉 이어 나갈 때 요게 들어갔을 때 어떤 갑자기 확 바뀌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앞에 여기 들어갈 것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대명사 같은 게 있겠죠. 예컨대 여기 뭐 저기 남자가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 he가 나왔다. 그럼 A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그런 he 말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시나 디스나 이러한 그러한 혹은 뭐 it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명사에 포함되겠지만 it 그것은 이런 것들 such요 그러한 이런 것들이 다 힌트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맞나요? 그리고 뭐 보스 이런 것도 되겠네요. 그 두 개 다라고 했는데 한 개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조금 넣어 보시고 방금 말씀드린 게 36번, 37번에 좀 더 해당되는 얘기고 39번, 38번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접속 어구라던가 아니면은 내용이 바뀌거나 여긴 디스 그쵸?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봐야겠죠. 그쵸? 볼 수 있고 40번 같은 경우는 뭐 요약하는 건데요. 그쵸? 요약하는 건데 쭉 보고 주제문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되 요거를 밑에 박스를 보시기 전에 본인이 먼저 짧은 시간 안에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 이걸 보시고 나서 박스를 바로 보시면 물론 시간이 없습니다. 급한데 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한 여기 절반 정도 더 언저리 넘어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뭔가 라는 걸 마음속에 조금 그려놓으시면 여기랑 조금 일치하면 운이 좋다면 그쵸? 다행히도 이제 일치한다면 거기서 이제 정답 좀 수월하게 나올 거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본문을 잘못해서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어 공부는 뭐 기본이니까 알아두시고 보통은 이제 하나 이렇게 A번에 하나 있는 보기는 답이 아닌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찍더라도 이왕이면 저기 위쪽으로 좀 찍으시고요. 그 찍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보통 이 유형별로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 도표같이 이뭐 특정 특히 좀 뒷부분에 많이 나오는 보기 다시요. 그러니까 4번, 5번이나 3, 4, 5번에서 답이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이런 뭐 보기랑 상관없죠. 그죠? 뭐 이거 빨리 한 줄 읽는다고 뭐 많이 아끼는 게 아니니까 이런 문제들은 찍으실 때는 앞부분 찍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 좋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는 확률이라는 점. 나머지 41번부터 5까지는 뭐 앞에 나왔던 유형이랑 똑같은 거고 다만 좀 길다. 아주 많이 길다. 많이 기네요. 좀 길다라는 점만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일치 불일치 그죠? 뭐 지칭하는 대상, 순서
뭐 낱말 쓰임 이런 것들은 다 앞에 나왔던 내용의 반복이고 다만 시간을 좀 많이 소요시키려는 어떤 속셈이기 때문에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좀 큼직큼직하게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 톱이면 T라고 적어놓든가 이런 식으로 두 번 볼 일 없게끔. 어차피 한 번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뭐 생각이 다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이미 뭐 본인만의 스타일이 굳이 있는데 이걸 듣고 뭐 바꿔야겠다, 뭐 잘 나온다면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아직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 계실까봐 만든 거기 때문에 보시고 뭐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냥 뭐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도 뭐 비슷한 이 문제풀이나 이런 식의 영상을 종종 업로드를 할 생각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어떤 색채가 이미 문제 푸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다, 뭐 혹은 학원을 다니고 있다 라고 한다면 크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움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혼자서 공부하는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런 분들께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만드는 거라서, 이미 본인 색깔이 있는 분들은 뭐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어렵다, 감을 못 잡겠다 라는 친구들 위해서 만드는 거라서 보시고 아무쪼록 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팁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뭐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실천이죠. 아무리 뭐 팁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저기 백종원 선생님인데, 예? 원포인트 레슨 하루 종일 집에 하루 동안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 탕수육 그 만드는 티칭을 받으면 뭐합니까? 제가 재료가 없고, 예? 제가 만드는 연습을 안 하고 하는데 그럼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참 슬픈 점은 많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학원을 다니고 뭐 과외를 받고 인강을 듣고 하는데 그 비싼 돈 주고 열심히 부모님께서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삼촌 고모께서 일하셔가지고 보내주셨는데 그런 분들 많이 계셔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건 이런 영상들은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감이 좀 안 드시고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종종 올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